혹시 기업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는 규제로 콱 막혀버렸는데 그 엄청난 돈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 숨겨진 진짜 주인공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을 때, 갈 곳을 잃어버린 그 막대한 유동성, 그 많은 돈은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답은 바로 공장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굴뚝에서 연기 나는 회색 공장이 아니고요. 아주 세련된 오피스 빌딩처럼 생긴 현대적인 공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공장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현대적인 공장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공장 건물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됐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은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법적으로는 제조업이나 IT 지식 기반 산업 같은 회사들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여러 똑똑한 기업들을 한 건물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런 스마트한 기업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투자 상품이었던 건 아니에요. 1988년에는 그냥 도심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한데 모으려고 만든 아파트형 공장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에 시대가 바뀌니까 이름도 지식산업센터로 세련되게 바꿨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정말 모든 걸 바꿔놓은 결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도 이걸 사서 임대를 줄 수 있게 법이 바뀐 거죠. 이때부터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데이터와 함께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지도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대이동 현상이에요. 먼저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변화를 한번 보시죠. 과거의 중심지들이 어떻게 새로운 강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지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공급량의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었죠? 예전에 공단하면 떠오르던 금천, 구로의 비중은 확 줄어들고요. 그 자리를 아주 세련된 이미지의 송파, 성동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실제로 기업과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역으로 엄청나게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세요. 송파, 강서, 성동에서 일하는 사람 비중은 크게 늘었는데 구도심인 구로는 오히려 줄었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기업들은 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걸까요? 여러분이 회사 대표님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인 곳? 아니면 반짝반짝하는 새 건물이 거의 90%인 신흥지역? 답은 너무 뻔하죠. 더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을 데려오려면 기업들도 더 쾌적하고 현대적인 환경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의 탈출 현상은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을 둘러싼 거대한 경기도에서도 지금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경기도 데이터는 훨씬 급적입니다. 화성이나 용인처럼 새로운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으로 일자리가 막 몰려들고 있고요. 반면에 전통적인 공업도시였던 안산과 부천은 힘을 잃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인데요. IT 대기업들의 심장부인 판교 테크노밸리 덕분에 오래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죠. 자, 이렇게 똑똑한 기업들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가격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그냥 일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뜨거운 투자처로 변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부문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첫째, 역대급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넘쳐났고요. 둘째,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꽁꽁 묶어버리니까 이 돈이 갈 곳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셋째, 뷰제가 거의 없던 지식산업센터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최근 1년 동안 일반 오피스 가격이 12% 오를 때 지식산업센터는 무려 26%나 올랐어요.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이건 뭐 광풍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이 광풍의 원인이 더 명확해집니다.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금리랑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의 뭐 시소 같은 관계를 보여요. 상관계수라는 게 마이너스 0.73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냥 딱 정해진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그만큼 돈의 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는 법이죠. 이렇게 믿기 힘든 상승세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거품이었고 이제 곧 터지기 직전인 걸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신규 공급의 쓰나미입니다. 57%.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까지 경기도에 지어진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다 합친 것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 앞으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새로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공급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를 하늘 위로 밀어 올렸던 모든 순풍이 이제는 정반대로 무서운 역풍이 돼서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쏟아지는 공급 물량은 공실률을 높이고 가격 경쟁을 부추길 거고요. 돈 빌리기 쉬웠던 저금리 시대도 끝났습니다. 정부도 이제 투기 수요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엄청난 공급을 받아줄 실제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다는 겁니다. 공급 폭탄과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지식산업센터의 그 뜨거웠던 파티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이 독특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